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목숨 걸고 대구에서 코로나19 자원봉사 간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다들 뭐 목소리만 큰 정치인들은 벌벌 떨고 대구 근처 가지도 않더만 속에서 피눈물이 나죠. 그래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표정을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무슨 제가 로봇입니까? 12월 정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야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12월 20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야권이 승산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저 오세훈, 나경원 이런 또 사람들도 결심해서 함께 경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저만 이기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그냥 처음이 아니라 3월 초까지도 지속됐어요. 사실 3월 초까지 거의 석 달? 석 달인가 2달 이상인가 3월 초, 4월 초, 3월 초구나. 예, 3월 초까지 해서 1, 2, 뭐 두 달 반 이상 이렇게 쭉 지속이 됐는데 그때 LH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의 이렇게 극에 달해가지고 저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는 그 민심이 저도 이기고 오세훈 후보도 이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당원이 많은 큰 당 소속의 사람들은 저만 이길 때는 저를 밀어줬는데 둘 다 이기면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다른 당 후보를 찍을 생각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거나 정체되거나 떨어지면은 대표님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뭐 조국 사태 이후에 이렇게 금이 가 있던 균열이 가 있던 이 여당 이쪽에 대한 LH 하나의 그게 결정타였죠. 그러니까 마치 뭐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다가 그거 하나로 딱 100도가 넘어간 거죠. 임계점이 그냥 임계점이었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불합리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단일화 경선할 때나 아니면 국힘 내부 후보 단일화 경선할 때나 똑같이 무선 100%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다 쓰고 있는데 안심번호는 유선이 없어요. 100%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저 유선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요구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유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받다가 오히려 저랑 결선할 때 유선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였었죠. 근데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끌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결국은 후보 등록도 결국은 시한을 넘겨버렸잖아요. 저도 할 수밖에 없었고 더 끌면은 이게 정말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다 받겠다고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푸는 거죠. 그 토요일 아침인가 하여튼 먼저 하여튼 요일은 오전에 잘 먼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받겠다고 했더니 오후에는 또 그랬더니 오후에 또 그게 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오세훈 후보가 하길래 아이 이거 요구했으니까 이거 다 들어준다고 그렇게 다시 참 2번이나 그렇게 2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이번에 부산하고 다 합해가지고 구리하고 이렇게 시원 도의원도 다 다 합하면 한 20회 정도 했었어요.
14일, 선거가 13일인가요? 법정 선거 예. 예, 그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했죠. 비 오는 날도 비 옷 입고 하고 속에서 피눈물이 났죠. 예. 그래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표정을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무슨 제가 로봇입니까? 그래도 이게 저는 원래 제 인생 철학이 직보다 업이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처음 시작부터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제 생각은 야권이 이기는 그 업이 중요하지 서울시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물론 뭐 저기 서울시장 돼서 좋은 행정을 하고 싶었던 게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네. 근데 그걸 하려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 뛰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 업은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저 속에서 피눈물이 나도 참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했죠. 제 속마음을 안 들키려고 매일 했고 부산도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광역의원이 서울시 의원이 하나 있었고요, 강북구에. 맞아. 예. 그 다음에 또 저 구리에 경기도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4명을 사실 선거 유세를 한 건데 뭐 4명 다 당선됐죠. 여기 강북구의 서울시 의원 같으면 표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랬나요? 예. 그 시의원 도의원 선거까지 다. 예, 그렇죠. 대표님 예전에 저기 새정치 민주연합 그 대표하실 때도 그때 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경남 고성인가 간다고 그때 저한테도. 예, 그럼요. 그러셨죠. 그때도 다 돌았고요. 그렇죠.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제가 문재인 후보 유세를 40번 정도 했어요. 그 정도 40분 정도 됐나요? 예. 그리고 또 뭐 미국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는 거의 뭐 골든 크로스 뭐 맞아. 당선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시면 제가 있으면 맞아. 부담이 되실 테니까 제가 좀 떠나 있겠다고 일요일 날 문재인 후보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투표일 날 이제 저는 오전에 투표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까지 기다려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 있는 걸 보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안 도와줘서 졌다니 뭐 흔쾌하지 않게 도왔다? 뭐 40번 한 사람이 무슨 흔쾌하지 않게 도와요? 그리고 투표도 안 하고 오전에 떠나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다르게 이번에 열심히 도왔다고 해서 제가 기가 막혀요. 그것도 중견 언론인들까지도 뭡니까 드루킹의 이미지 조작에 속아가지고 아니 언론인분들이 다 기사 보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 드루킹한테 당한 거죠. 뭐 언론인들조차도.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 약속 지키고 신의 지키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건데 저는 옛날과 달리 이번에 도와줬다 이러길래 아이고 진짜. 아니 그때 신동아에도 2번 그때 제일 처음에 그때 그 사연을 갖다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첫 인터뷰할 때 예. 그때도 썼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했죠. 안 도와주고 뭐 본인이 패배를 아니요. 그러니까 핑계된 거죠. 핑계죠. 그냥 패배의 책임을 남한테 전가해가지고 근데 도와준 사람한테 전가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그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번 유사해졌네요. 그렇네요. 저는 40번 정도 했거든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정도로 열심히 유세해 준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야권은 단일 후보가 결국 본선에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수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 한 당으로 다 대통합이 될지 아니면 저 이렇게 맞아요. 삼지대로 윤 총장님이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의 저 야당하고 최종 어떤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칠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그건 전적으로 사실은 윤 총장님 쪽에 딸린 것 같은데요. 그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새 정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의 본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정부패하는 정치, 패거리 정치, 그 다음에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새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 정치하면은 공의 있게 봉사하는 정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도 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 예.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그게 새 정치의 그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그걸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바꿔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3당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기득권 양당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 여러 가지 저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당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가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양당 중에 하나를 바꾸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맞아. 그렇게 제안을 해서 했던 건데요. 그때 이 도저히 예,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어요. 호랑이도 없었죠. 예, 저는 그래서 뭐 표현은 김영삼 대통령 표현은 쓰긴 했지만 사실 제 목적은 저 그런 정치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변화하려고 했는데 뭐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와가지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금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건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부와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DJ라든지 또는 저 노무현 정부 같으면 그건 진보 정부인데 이번은 거기랑 너무 다른 뭐 어떤 분은 농담 반 진담반으로 퇴보 정부 이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와 이번에 퇴보 정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바꾸지를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직보다 업이 중요하다. 예.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무슨 제가 호랑이를 때려잡고 주인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합쳐서 그 뭐 저 알겠습니다. 예, 누가 되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시키는데 헌신하겠다는 마음이어서요.